법정을 모독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재판장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를 향한 욕설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차마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은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물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욕설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군이 아니고 마군이. 일제 강점기 순사까지 끌어오고 외모까지 거론하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막말은 법원 전체로 향합니다.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대1랑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법원은 예고했던 법적 조치를 오늘 실행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오늘 이들 변호인을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에 징계해달라며 그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의 인물들이 바로 이하상, 권우현 이런 변호사들 이름입니다. 앞서도 제가 속보로 나온 얘기 잠시 전해드렸지만 지금까지 이거 왜 대법원에서 아무 반응이 없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는데 법원 행정처가 이 두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뭐 이게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그날 유튜브 방송에서 뭐 보도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챗 많이 벌고 뭐 또 한 번 법정 혹은 재판관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 계속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 공판에 들어와서도 보여주는 태도가 휴대전화에 벨소리 울리는데 음악 좋으니까 좀 듣고 하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지금 이런 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난동 수준이거든요. 난동이죠. 깽판이죠, 깽판. 이걸 계속 냅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뭐 입건이 됐으니까 가서 조사받고 뭐 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계속 봐야 됩니까? 저는 이진관 부장이 이제 감치를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뭐 만들어낸 사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구속 피소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변호인을 배제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즉각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일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이 지금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이 그동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서초경찰서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선 것도 거의 이진관 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간 정도의 입장인 거지. 저는 대법원이 사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이 전국에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까 오늘 나오는 뉴스에도 보면 법원 노조의 직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21점이 나왔어요. 21점.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희대의 점수 아닙니까? 희대의 점수. 꼴찌. 대법원장이 낙제점. 꼴찌죠.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78%가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아주 정확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아까 인권위 직원들처럼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저는 이진관 재판장 보면 대법원장 100배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외롭게 일선에서 정말 무슨 야전 사령관처럼 저 못 볼 꼴을 보면서 그걸 혼자 힘들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가끔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요. 왜 저분 혼자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법부가 무슨 집단 무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조의대 체제하에서 그 인사권이 뭐길래
다 무슨 조이대 하수인처럼 지금 굴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한 저 진격의 진상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단을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윤석열이가 헌법을 짓밟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가 지금 구치소 가 있잖아요.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같은 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밖에 나와서 윤석열이가 못하는 짓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속옷 저항 사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옷만 입었다 옷만 입었다 뿐이지. 속옷 저항 사건 그러니까 되게 뭐가 있어 보인다. 속옷 저항 사건이죠. 윤석열의 그 수위를 벗어버리는. 속옷 난동 사건. 그 이름을 너무 고급스럽게 지은 거 아니야? 난동 사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속옷 난동 사건처럼. 박영식 평론가한테 맡기면 적당한 수준의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빤스 난동. 제가 이제 빤스 이런 말을 제가 좀 잘 쓰기가 예. 돼가지고 아무튼 속옷 난동 사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될 것이 사법부는 지금 정상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만악의 근원이 조이대 체제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프랑스에서 나치를 정리할 때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말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단을 해도 이게 좀 해결될까 말까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나 변호인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호사라기보다는 그냥 극우 정치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진격의 변호사들이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그냥 출연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극우 선동질로 슈퍼챗이나 수익을 얻어가는 쯤에 유튜버들이라고 보시면 더 간단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유튜버라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극우 선동꾼이나 정치 유튜버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 전후에 영웅 코스프레를 통해서 자신의 슈퍼챗을 더 올려 어떤 뭐랄까 더 많이 수확을 해왔죠. 그러니까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히어로가 되는 예. 겁니다. 희생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뭐랄까 행태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비공개가 원칙이니까.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내가 영웅이라고 또 슈퍼챗을 걷어요. 근데 이건 변호사들이어가지고 수사를 받기 전부터 수사를 받고 난 후 그리고 감치도 재판이니까 감치 재판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중계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를 지금 이 유튜버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방법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거를 막아내야 될 주체가 변호인들이죠. 법원인데 그죠, 예. 법원인데 그거를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진관 부장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게 조이되고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법원에 남은 다른 판사들에게는 정말 큰 어떤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이진관 부장이 결국에 이기는 승리하는 싸움으로 가면 조이대 인사권이라고 하는 또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관 부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럼 2027년까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끌고 가는 대로 줄줄줄 끌려가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전 여론에서 더 큰 힘을 몰아줘야 네,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여론에서 이진관 같은 재판장이 더 나와야 돼요. 제2, 제3의 이진관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전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5급 이하의 법원 노조 공무원들은 다 의사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4,000명 넘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하고 판사들 한 2,500명 되니까 이 사람들만 움직이면 조이대는 제가 볼 때 판사들 100명만 들고 일어나도 저 자리에 못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좀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전 변호사 앞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변협에서 변협은 저거 아직 입장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을 저거는 징계를 통해서 막아놔야지, 막아놓든지 뺐든지 해야지, 저걸 저렇게 놔둬가지고 유튜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무대 연극장치처럼 놀이터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놔둡니까? 우리 변호사법에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건 정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변협도 좀 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거는 정말 자정작용을 보여줘야 된다. 전 변협이 마지막 보루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 이진관 부장판사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조직에서 낭중지추 같은 인물이 딱 드러나요. 야, 아까 저 까미 예를 드니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지금 낭중지추 아우, 나왔어요. 정말 낭중지추. 예, 우리 저 양절 변호사도 뭐 하나 준비해 주세요. 됐어요. 예, 하나 해줘요. 몰라요, 그런 거. 품격 좀 올려 봅시다. 내가 이만큼 올렸으면 됐지 뭘 더 저기 올려요 뭐 오늘. 폴란드 속담 이런 거 없을까요? 어디 뭐. 일본 쪽 속담 많이 알지 않아? 갑자기 일본 얘기가 왜?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네. 어쨌든 조직 안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드러나면 이 친구가 참 일을 잘하네, 훌륭하네, 역시 이 어떤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네, 이렇게 뭔가 좀 추켜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평생 이해하고 있는 사법부 조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진관이는 뭐가 이렇게 문제야? 이진관이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뭐 재판에 뭐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내부 판사들의 기류가 혹시나 이진관을 왕따시키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동안 이 사법부나 특히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오늘에서야 늦게 나온 걸 보면 위험하신 우리 대법관님들이나 법원행정처의 높으신 분들은 이진관이 이거 잘한다 했더니 완전히 이거 지세상이구만. 사법부를 무슨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어 라는 사고방식을 그 내부가 주된 정서로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어제까지 해봤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서 닿느냐. 뭐 말한 것처럼 뭐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혹은 그 법원 내에서도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말빨이 서는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가서 닿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의 입장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나온 것은 그리고 말은 뭐 입장이라고 낸 입장문이 있는데 말은 뭐 판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법원 모독하면 안 되고 법정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그렇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러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또 여론이 말을 만들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얘기한 그 김용현 변호인들의 그 망동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무섭게도 변호사 협회 내에도 찬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이해가 안 변협이? 되더라고요. 예. 무슨 변협인데, 조력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 조력권을 법원이 침해했다라는 목소리도 변협 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저는 진짜 이거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게 왜 여론이라는 것에 어떤 식으로 답을 좀 내야 되냐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제시했던 내란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뭐 내란 재판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넣지는 못하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5.18 특별법에서 넣었듯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지금도 야 그 재판 안 끝났는데 세상에 고등법원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엄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당시에 내란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있었던 건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에 관한 다른 의견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에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못 박지 않는 한 이건 못 풀려요. 근데 그런 법원장들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 권리지. 그날 우리가 목격자고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저 사람 가해자라고 지목을 못 합니까? 우린 피해자의 증언도 증언 자체도 우리 증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장난인 거고 저는 행정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이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보다는 행동이죠. 그렇죠.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다 지켜볼 거고 전 여론의 감시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박영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생각들 그러니까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쳐가지고 이 기득권 논리를 확산시키는 거는 저는 초박살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될 예. 저는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이고 아니 소방수가요 불이 나가지고 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끄고 있는데 그 소방수 보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 소방수 나무랄 수 있습니까? 방화범을 탓하든지 그 불난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어떻게 열심히 불 끄고 있는 소방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 너만 잘났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박살을 그래서- 내야죠.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국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지금 뭐죠? 이 대한변협이라든지 스멀스멀 이제 변호사 올라오는? 협회도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 문제 많죠. 법원행정처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 두 분의 변호사가 협회에서 탈퇴하는 걸로 아니 근데 탈퇴하는 저는요 탈퇴가 아니라 제 자격증을 걸고 저는 싸우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의 자격증과 신인규 변호사님의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아니,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좀 무리수를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한 30분 붙잡아 아니, 놨더니 이제 근데 막 갈라 그러네. 이진관 재판장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해야죠. 근데 변호사 자격증 박탈은 대한 변협만 할 수 있나요? 징계를 할 수 있죠. 징계를 할수 징계만 할 수 있어요. 업무를 업무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못하게. 근데 이분은 변호사라고 변호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명. 왜냐하면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동기고
86학번쯤 된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 보니까 국민혁명당 정광훈당 거기 나가서 집회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했을 때 이분 법무부 장관 시켜라. 법무부 장관 시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 제정신이. 아니 그래서 그 유튜브 하면서도 내내 계속 아멘을 외치고 기독교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지금 변호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자격증만 이게 있다 뿐이에요. 법정을 사실상. 무대로 지금 유튜브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아니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게 징계권이에요. 그럼 변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진관 판사 얘기가 앞서 잠시 나왔으니까 이진관 판사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감치 명령한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도 많이 나고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변호사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감치 명령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감치가 안 되고 중단된 이유가 신원 확인하는 그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누락 때문이었는데 법무부가 오늘 이 감치 대상자의 일부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뭐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쭉 써야 되는 게 그 기본적인 절차인데 뭐 인상, 체격 이런 것들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 감치 집행에 나서겠다는 말인데 우리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그게 이미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누가 그렇게 법원에서 하는데 이름을 하고 주민번호를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두 일반적이라면.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키가 작고 안경 끼고 이런 식으로 특정하려고 한 거다 보니까 또 집행하는 구치소 입장에서는 뭐 이러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구치소장은 자기는 지금 법대로 했다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오늘 나온 그 브리핑을 보고 서울구치소장은 자꾸 법대로 했다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윗선에서 이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보도자료를 해명조로 지금 낸 거거든요.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낸 건데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결정한 감치를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하는 애가 에란 죄송합니다. 지휘를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못 하겠는데 그 주민등록번호 얘기 안 하니까 나는 못 하게 이렇게 지금 약간 목리를 부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법정에서 구치소까지 갈 때 계속 끌고 갔으니까 인적 동일성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니까 데리고 간 거죠. 인적 동일성이 확보됐다라고 그냥 감치하면 되는 거를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 간에 이게 다툴 내용은 아니다. 제도가 미비하니까 제도를 보완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법무부의 답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법정에서 감치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감치 대상자의 일부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이 법원의 재판 이진관 판사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감치 대상자 누군지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도관에게 인계한다. 다음 법정에서 또 똑같이 하면 니네 교도관한테 바로 그렇죠. 인계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왜 네. 불가능하냐면 판사가 물을 거예요. 이름 뭐냐 하면 저는 박지훈입니다. 네. 주민번호 얘기하고 예컨대 변호사 번호 얘기하고 다 하죠. 누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니까 문제 생긴 심지어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명모형 그렇죠.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 누굽니까라고 물었는데 박지훈입니다. 라고 하면 저를 끌고 가잖아요. 뭐라는 건 나 박지훈 아는데. 근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름 뭡니까, 직업 뭡니까, 본적 어딥니까, 주소 어딥니까, 당사자 동일성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정신문에서 진술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더라도 재판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진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서울구치소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를 안 했다고 할 때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뭐 노숙자라든지 신원 특정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완전 만취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말 못하는 사람들 막 이런 예를 들더라고. 네. 그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여기 지금 얘기가 된 거 그렇죠.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예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법원에 있는 감치 그렇죠. 장소였다는 거고 뭐 또 다른 장소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면 협조하는 게 상례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어요.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이름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행정의 불복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 건 저는 이것도 처벌 대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별건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목리 부리고 정치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자기들이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극우 주장을 하면서 이 내란 재판 전체를 완전히 그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법무부라도 이런 대응을 하는 게 너무 다행인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당일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살짝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당신 누구세요? 이름 뭐예요? 직업 뭡니까? 뭐 이런 걸 만약에 이제 그 현장에서 했더라면 그걸로 특정이 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럼 그건 바로 빼박이었을 그쵸 텐데. 빼박이어서 바로 감치할 수 있었는데 그날 그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이진관 재판장도 당황해서 누구세요? 감치합니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해버려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별건으로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나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러니까 서초 경찰서에 고발했다라는 네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해왔잖아요. 법원 변협 그리고 이제 변협에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게 징계 관련해서 징계 사유가 생겼으니 그걸 통보했다는 겁니다. 변협이 오늘 직권으로 예, 조사. 변협 또 조사위에 올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일주일 걸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했어야죠, 사실은. 아무튼 바로 해야 될 일이고 또 뭐 저는 또 이게 뉴스거리도 사실 아닌 게 앞으로 이렇게 할 변호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이 집행이 중지나 정지됐던 부분이에요. 다시 감치 결정을 한 거를 살려서 15일을 받았지 않습니까? 15일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언제 외적인 집행? 법 언제 지금도 집행되는 가능하죠. 하려면. 예. 그러니까 하려면 이진관 가능하죠. 판사가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집행을 해버리면 얘들이 자기들이 감치됐다 또 자기들이 고발돼서 형사 절차한다라고 자기들의 재판 뭐 김용현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또 꼼수를 부릴 수 예, 있다면서요. 그 재판 지연책으로 그거를 활용을 예. 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거든요. 그건 관심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관심 없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그 재판 결과 관심 없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를 지금 그렇죠. 관심 있는 정치 사람들이죠. 예. 이미 스스로.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미 자신의 유튜브에서 와 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이미 막 PR을 많이 그 해놨더라고요. 유튜브 구독하세요? 아니요. 아, 예. 기사를 봤죠. 예. 그런데 구독 아니 그럴 리가. 저는 한겨레 TV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 사람들은 자기 직업적으로도 이미 저 재판과 관련된 결과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들이 그냥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관종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이제 개인의 정치 행위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도대체 공중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지경의 욕설, 조롱, 예. 뭐 하여간 무슨 행위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토록 사법부의 독립을 주창해 왔던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법원이 조롱당하고 능멸당하는데 이거 결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건가. 그 뒤에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관계, 인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빛의 속도로 했을 거예요. 예? 당신 지금 누구야 이렇게 바로 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튜브 아니라 보니까 장윤선인 거 알겠더라. 알겠던데. 예. 그리고 고소장 오면은 막 주소 이런 거 다 틀려가지고 와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주저주저 했을까? 대한변협은 왜 그랬을까? 아니 법원 눈치 본 거 아닙니까? 법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야 그럼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라고 해서 조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란이 1년이 지나서 다음 주면은 이제 12월 3일이 일주기가 돌아오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변화된 게 없다. 반성도 없다. 기득권 언론들 여전히
엄호하고 있어요. 내란 세력을. 그러니까 저는 이 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지금 국민들이 야 이게 어떻게 15년이냐 최순실도 25년을 받고 날더러 감옥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헐렁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냐. 예. 그나마 이진관 재판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규현 판사 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목숨이 장난거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변협의 징계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협 징계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사실 변협 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많았어요. 하나마나 했죠, 예. 사실. 예. 그 재판에 불출석해서 이제 그 중요한 사건에서 패소를 만들어낸 그 권경애 변호사 당사자한테 정직 1년 나왔거든요. 정직 1년. 네, 그러니까 변호사 변호사 1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이트에 가면 그 징계가 공개가 되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음주운전인데 초범으로 음주운전 걸릴 때는 견책밖에 안 줘요. 견책 그냥 주의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거거든요. 예. 심지어 과태료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변협의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굉장히 센 절대 과태료나 견책에 머물지 말고 중징계 이상인 정직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니 의식 있는 변호사들이 연명해가지고 서명운동을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같이 부끄러워서 못 해먹겠다. 자, 그건 이제 우리 또 변호사분들이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그 이후 징계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리액션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드는데. 왜냐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의란 무슨 그런 사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이를테면 뭐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각종 추천위원회에 변협 몫이 다 들어가요. 거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렬상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의 무게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조차 제대로 못한다? 그런 변협을 어떻게 신뢰하고 공조직에 추천권을 줍니까? 제가 칭찬할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변호인들은 그 변호인들은 좀 정상적인 사람 쓴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칭찬합니다.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는 변호인들의 수준이 있는데 약간은 좀 그나마, 정상적인 변호인을 그나마. 붙인 거 하나만큼은 제가 평가합니다. 맞아요. 다른 진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얘기 해볼까요? 김용현 변호인이 제일 처참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정말 저는 이런 플레이는 살다 처음 보는데 그 감치 처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신원정보 안 밝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서는 네. 유튜브에서 판사 욕하고 난리가 나지 슈퍼챗 않았습니까? 뭐 400 얼마 받았죠 아마. 하루 만에 네. 슈퍼챗 받고 했는데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재판부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피고인을 인질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우리한테 변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싸우나 했더니 갑자기 돌연 화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희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희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힘 있는 자들의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러 팬다. 그 시정 잡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정 잡배 나왔습니다. 네. 원래 판사랑 화해합시다 이렇게도 해요? 난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화해는 원고 피고가 하는 게 화해고요. 재판장하고 화해를 할 일이 없죠. 네. 근데 앞서 고소했잖아요. 이진관이 직권남용할 때 고소해놓고 판사 고소했죠. 네, 해놓고 갑자기 오늘 화해합시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보석. 야, 참 진짜 정신 세계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거 변협에서 네. 징계해서 저는 변호사 라이센스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보십시오. 김용현이 누굽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군을 동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김용현을 약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이진관 판사가 정상이고요. 나머지 판사들은 저 정치질에 대해서 재판정을 무대로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법원이 정말 반성하고 대각성을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저 얘기를 왜 저 재판부에서 해요? 저 재판부는 한성진 부장 재판은 아니었어요? 저기 이제 들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진관 소리만 내잖아요 판사가.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 하고 화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거기 가서 그럼 해야지. 거기 가서 얘기를 하든지 기자회견 하든지 해야지. 왜 한성진 부장 재판부에 가서 뭐 쓸데없이 딱 갑자기 엉뚱하게 화해합시다. 나 저 사람하고 화해할 테니까 네가 여기서 좀 중재 좀 해. 이건가? 비빌 언덕을 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게다가 그거를 한성진 부장은 왜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게다가 무슨 화해를 합니까? 화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이게 가해 피해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지. 자기가 난장을 다 불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화해를 하자고. 그것도 당사자도 없는 데서 게다가 대신 보석 조건이 있어 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석해달라는 건 이쪽에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성진 부장에게. 네. 이진관 부장하고는 화해하고. 그럼 뭐예요, 그 도대체가? 화해는 이쪽하고 하고. 조건 여기다 들이대고 선수금 뺏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왜 대법원이 가만히 있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해가 안 이지건 가요. 판사도 조금 화가 많이 났던 것 많이 같은데요. 냈죠, 당연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한마디 했죠. 네, 한마디 했어요. 요건 맞춰서 감치 재집행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법정 모독죄로 추가 재판도 하겠다. 어떻게 얼굴 한번 좀 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예.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감치 말고 추가로.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다는 거죠? 네, 감치를. 그렇죠. 권우현 변호사가 이제 그 발언을 지난 감치 재판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네. 해보자는 거야, 공수처에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느냐, 법정 모욕죄로 네. 이거 추가 재판. 그 요거는 약간 감정 실리는 단어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그 권모라는 자는. 아니 그거는 권우현이라는 변호사가 네. 자기 이름을 안 말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권모라는 권모라는 자라고 할 자. 수밖에 없어요. 아,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화나서 이렇게 쓴 건가? 여기선 변호사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 재판을 받는 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 감치 권모라는 재판에서는 자. 권모라는 자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 그래요? 이게 특검에서 네. 이 그 권 씨와 이 이하상 씨 이런 사람들이 특검한테 항상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시비 걸 때 뭐라고 하냐면 특검이 그 여자 변호사 누군지 모르는데 그 여자 변호사 이름을 모르니까 여자 변호사님께서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여기 여자 변호사란 말이 왜 나오느냐? 어? 너네는 그러면 우리가 너를 갖다가 남자 특검이라고 하면 좋겠느냐?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우린 저 여자 변호사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럼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변호사님께서 권이라는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이 뭐. 정도면은 변협에서 징계를 징계해야죠, 해야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근데 변협에서는 변협이 징계 왜 잘 안 해?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협도 좀 정상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변협이 나서가지고 입장을 내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도 모자른데 지금 두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법원도 두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이진관 재판장이 혼자서 정말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참 그나마 희망을 보면서도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네. 2013년도에 내가 대변인 할 때 그때 네. 변호사 감치가 처음인가 아마 일어났었어요. 처음인가. 변협 갑자기. 대변인 하실 때? 네, 제가 대변인 할 때. 아. 근데 그때 누가 감치 대상이었냐면 울산에서 재판하는데 그 김건희 씨 그 팬카페 했던 그 훌륭한 남자 변호사님 있잖아요. 건희사랑? 강신업? 네, 그분이 이제 강신업. 감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유명했던 분이군요. 아니 아주 유명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걸 더 유명한 예,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신업 변호사가 감치당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변협이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강신업 변호사한테 가고 이거저거 사정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 변협 법원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건 부당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근데 이 상황은 완벽하게 이 변호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막 하라고 내가 그 김정욱 변호사협회 회장한테 이름을 말해도 전혀 지금 반응이 없는 게 김 변호사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네,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을 지금 변협이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국민적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네, 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고 보고 전 이번에 저 장면을 보면서 재판 중계를 통해서 지금 저 변호사 깽판단들이 난리를 치는 모습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렇게 이진관 재판장이 국민들에게 이 재판의 상황을 소상하게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만행들이 더 드러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이건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법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네네. 2차적으로는 변협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협은 뭐 내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한다 뭐 이런 게 당연히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만 유지를 실추해도 네. 징계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직권이라 저거 할 수도 있는데 품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저 자체는. 김경호 변호사가 이제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청구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위원회 평가를 같은 게 해가지고 열려요?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변협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는 감치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이제 재감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재감치, 정지를 해놓은 감치 거기 재판. 때문에 그 감치의 20일 동안 효력이 시간이 살아있는 있으니까. 만큼 네. 이제 당연히 감치는 해야 되고 저 네. 권모라는 자는 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감치를 당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두 신원 가지. 확인이 이제 됐으니까 그렇죠. 걔네 집행해야죠. 그 모 씨들이 이제 자기 이름 신원 정보 말하든 말든 가능 충분히 한 그렇죠. 거예요? 예, 특정이 가능하니까. 그럼 감치 15일 또 15일 이렇게 하면 30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15일을 내렸는데 네. 지금 권모라는 자는 한 번 더 이제 감치에 대한 그 양이 나와야 돼요. 결정이 아직 안 결정이 났으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 이제 플러스 된다는 거죠? 플러스해서 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